자, numpy 안에는 이제 여러 가지 기능이 또 있는데, 그 중에서 오늘은 제로스, 그 다음 once, full, 뭐 light 같은 거랑 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제로스 먼저 볼게요. 제로스는 뭐냐면 이제 요소를 0으로 채워진 행렬을 만들겠다 라는 겁니다. 결국 뭐냐면 모든 요소가 0으로 채워진 배열, 이제 그런 행렬, 배열이 뭐 행렬이고요. 그런 거를 만든다라는 건데, 여러분들이 이 제로스를 할 때 어떻게 쓰냐면, 자, 프린트 해볼게요. np. 저번에 np는 위에다 만들어 놨었습니다. 저쪽 위에 있어요. 보이시죠? 자, np. 제로스 라고 한 다음에 이 괄호 안에 앞에다 행, 뭐 3행, 뭐 4열 이런 식으로 크기를 지정하면은 얘가 이제 3행짜리 4열, 3행 4열짜리 이 배열을 만들겠다가 됩니다. 자, 이게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제 파이썬 껐다 켰잖아요. 인풋을 이게 한번 시켜 주셔야지 여기서 쓸 수가 있어가지고 위에 한번 시켜주시고 다시 한번 실행시켜 볼게요. 감사. 죄송해요. 이거 한 번 더 감싸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자, 그럼 됐죠? 이렇게 하면은 3행 4열짜리 배열을 0으로 채워지게끔 만들겠다가 제로스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것도 있고요. 근데 요거는 사실 이렇게만 해도 상관없습니다. 네. 자, 이렇게만 해도 나오긴 해요. 어레이 하면서 이렇게 나오죠. 근데 딱 얘네들만 출력을 하고 싶다 하시면 프린트 안에 감싸주시면 됩니다. 다음 원스도 있어요. 원스는 요소를 1로 채워진 행렬을 만들겠다인데 np.once 라고 해주시면 됩니다. 자, 얘는 2, 3, 4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보이시나요? 네, 여러분들이 만약에 나는 제로수도 출력하고 싶고 원수도 출력하고 싶고 이 두 개를 비교해서 보고 싶다 하시면 요거를 프린트로 감싸시면 되고요. 하나씩 할 거면은 그냥 프린트를 감싸지 않고 바로 쓰시면 됩니다. 자, 보이시죠? 이렇게 여기까지가 원스, 얘가 제로스입니다. 저는 하나씩 볼 거기 때문에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원스라는 건 뭐냐? 이제 제로스랑 똑같아요. 1로 채워진 배열을 만들겠다인데 이제 이 크기는 2, 3, 4라고 해주면 3차원 배열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 3행 4열짜리의 배열을 네 묶음, 두 묶음으로 만들어 주겠다 라는 거죠. 그 다음 자, full도 있습니다. full은 i 값으로 채워진 행렬 임의의 숫자 로 채우는 거예요. 그래서 쓰는 방법은 np.full 해서 이제 뭐 4행 4열을 뭘로 3으로 채우겠다. 그러면 이렇게 4행 4열을 3으로 채워진 그런 배열을 만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괄호 두 번째 거에다가 이렇게 값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제가 지금 모두 실행하면 눌러서 여기 있는 어레이들이 지금 다 만들어진 상태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어레이 이렇게 만들어 봤었죠. 이런 식으로. 자, 근데 이제 여기까지는 배열을 이렇게 채워진 거.
만드는 건데 요거는 조금 다릅니다. 보세요. 이제 like라는 게 있습니다. like는 다른 계열의 모양을 본다, 만드는 그런 기능인데 말 그대로 이미 배열이 있는 거를 가지고 그 모양을 그대로 따라 만든 배열을 말합니다. 그래서 지금 위에 ARR이 있죠. ARR이 있고 ARR2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쵸? 근데 여기다 여러분들이 이제 np.제로스 하고 제로스 like라고 이렇게 붙여주시면 ARR2 자, 우리 위에 두 번째 ARR2가 이렇게 생겼거든요. 근데 이 배열 모양 그대로 제로스 형태로 만들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양은 얘를 따라왔는데 제로스를 썼기 때문에 값이 0으로만 채워지는 거죠. 그러면 다른 것도 있지 않을까요? np.once like도 있습니다. once like ARR2 이렇게 해주시면은 말 그대로 이제 ARR2의 모양을 띈 once를 만드는 거죠. 그럼 얘는 값이 1로 채워지게 됩니다. 그 다음 np.full도 가능해요. full like 한 다음에 ARR2 하는데 여기서는 이제 두 가지를 적어주셔야 됩니다. 왜냐면 full에도 지금 보시면 i 값으로 채워진 행렬이라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이미 숫자를 뭘 넣을 건지까지 적어주시면은 full로도 똑같은 배열을 만들 수가 있다. 자, 그래서 이런 함수들은 초기값을 채운 배열을 빠르게 만들고 싶을 때 유용하게 쓸 수가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계산하기 전에 뭐 임시 공간이나 저 기본값이 필요한 그런 행렬을 만들 때 자주 쓰입니다. 자, 새로운 거 하나 만들어서 이번에는 랜덤 함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얘는 난수 발생을 시킬 수 있는 그런 함수인데 자, 일단 난수라는 건 뭐냐면 그러니까 아무 숫자나 뭐 무작위로 발생시키는 거예요. 그런 기능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에다가 np. 랜덤 랜디언트 자, 이렇게 쓴 다음에 여기에다가 세 가지를 쓸 수가 있어요. 시작값. 예를 들어 시작값을 마이너스 100부터 시작해서 100까지 간 다음에 여기에다가는 또 크기를 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정한 범위 안에서 정수형 난수를 만들어 주는 거죠. 제가 여기에다가 2, 그 다음 3이라고 쓰겠습니다. 그러면 이 난수가 2행 3열로 이렇게 별 형태로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얘는 난수이기 때문에 진짜 무작위 숫자거든요. 그래서 실행할 때마다 값이 계속 바뀌어요. 자, 그래서 얘는 100 이상, 마이너스 100 이상, 100 미만의 숫자를 2행 3열 형태로 만들겠다 라고 한 겁니다. 자, 그 다음 np. 이런 것도 있어요. np. 랜덤 seed 1. 자, 얘는 뭐냐면 난수 지정 시점 저장입니다. 자, 이 seed라는 건 뭐냐면 난수 생성 지점을 아니면 또는 상태를 고정시켜줍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난수를 발생시켰어요. 근데 그거를 다시 재현하고 싶을 때 그때 사용합니다.
하는 방법은 시드 1, 2라고 하고 이제 요렇게 써주시면 돼요. 만약에 내가 0부터 시작해서 10 미만입니다. 미만 하면은 보이시나요? 제가 지금 시드를 저장했더니 난수가 더 이상 바뀌지 않죠. 얘를 잠깐 주석 처리하고 다시 실행시키면은 계속 바뀌는데 자, 요렇게 시드를 고정시키면은 이때 이 시점을 기점으로 이제 난수가 고정이 됩니다. 그러면 내가 시드 1 기준으로 고정된 난수 생성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시드는 뭐다? 난수 생성 지점 시점 또는 상태 고정. 그 다음 여기에도 랜디언트라고 있죠. 얘는 뭐냐면 이제 이거 함수입니다. 만들어주는 함수. 그래서 여기에다가는 이제 시작값, 끝값 마이너스 1입니다. 그 다음 크기. 얘는 지정한 범위 안에서 정수형 난수를 생성을 한다. 그래서 이 시작값 이상, 끝값 마이너스 1 미만입니다. 미만. 자, 그럼 두 번째 시드도 한번 만들어 볼까요? np.random. 시드는 여러 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시드 2 하면은 이제 1일 기점으로 또 고정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하면은 시드 2를 기준으로 시점이 또 고정이 되겠죠. 그 다음 또 여러분이 얘를 하나 더 써주잖아요. 예를 들어 2, 2, 3 이렇게 해주시면 3차원 배열도 만들 수가 있습니다. 3차원 배열. 그러면 이제 2행, 3열을 두 개의 묶음으로 이렇게 만드는 거죠. 요게 랜덤입니다. 그 다음 코드 하나 새로 또 만들어서 이번에는 이제 인덱싱을 할 겁니다. 인덱싱. 네, 리스트나 아니면 배열에서 원하는 위치의 값을 이제 꺼내는 방법이죠. 자, 우선 첫 번째 파이썬 기본 리스트 예시를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있고 print li에서 0번째 이렇게 하면 되죠. 인덱스는 0부터 시작을 하기 때문에 파이썬에서 기본적으로 이 값을 꺼내려면은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렇죠? 자, 근데 이제 1차원 배열의 인덱싱
할 때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지. 뭐 예를 들어 이제 배열은 또 위쪽에 있죠. ARR 1 좀 데려와 볼까요? ARR 1이랑 ARR 2랑 저 위에 어딘가 있을 텐데 ARR 2, 3 ARR 2 요거를 가져오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다 붙여 넣어줄게요. ARR 1은 딱 요거까지만. 자, ARR 1을 할 때는 이제 여러분들이 프린트 ARR 1에 0번째 뭐 이것도 사실 똑같습니다. 잘 나오죠? 좀 파이썬 이거를 프린트로 쓸까요? 파이썬 기본 여기서 구분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서 그냥 쓰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그냥 첫 번째 값이죠. 뭐 li랑 비슷합니다. 리스트 요거랑. 근데 이제 2차원 배열은 어떻게 하는지. 인덱싱. 자, 2차원 배열의 인덱싱은 프린트 ARR2에 이제 0, 그 다음 1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첫 번째 행, 두 번째 열의 값을 가져올 수가 있어요. 보이시죠? 그러니까 이렇게 있을 때 만약에 1, 2, 3, 4, 5, 6, 7, 8 이런 식으로 이따 쳐볼게요. 그러면 첫 번째 행, 자, 요게 1행이고 이게 0행이고 요게 1행입니다. 제가 0이라고 했었죠. 그리고 두 번째 열이면 얘가 이제 여기서부터 0, 1, 2, 3 이렇게 되거든요. 구역을 나누면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그래서 0번째 행에 이제 얘네들이겠죠? 첫 번째 열의 값. 그러면 2가 가져와집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봤을 때 2가 나오고 있죠. 아무래도 프린트를 하는 게 좋겠죠? 프린트 그 다음 얘도 프린트를 하겠습니다. 자, 배열 인덱싱 실행했을 때 헷갈리지 않고 이렇게 보이죠? 자, 근데 인덱싱은 이제 이런 식으로 하면 되고요. 그럼 두 번째도 만약에 내가 1행에 뭐 두 번째, 아니 세 번째죠. 0이 2니까 세 번째. 첫 번째, 두 번째 행에 세 번째 열의 값. 그러면 몇일까요? 두 번째 행, 세 번째 열의 값. 자, 두 번째 행이면 얘가 0행, 1행 이래 했으니까 요 행에 세 번째면은 0, 1, 2니까 7이겠죠. 이렇게. 네, 추려해보면 2랑 7. 딱 이 두 개만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차원 배열에서는 앞에는 행 번호, 뒤에는 열 번호를 가져오시면 됩니다. 자, 요게 인덱싱이고 이제 슬라이싱도 한번 보겠습니다.
프린트 에서 1차원 배열의 슬라이싱. 자, 슬라이싱은 뭐냐면, 자, 여기다 써드릴게요. 슬라이싱. 배열의 일부만 잘라서 가져오는 방법을 슬라이싱이라고 합니다. 일부만 잘라서 가져오는 방법. 이것도 위로 좀 배치를 하겠습니다. 차이를 이렇게 두기 위해. 자, 1차원 배열에서는 기본 형태로 이제 어떻게 넣어주냐면, 얘가 기본 형태가 위쪽에다 넣을까요? 기본 형태 시작, 끝, 보폭입니다. 근데 이것도 끝 마이너스 1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여기다 뭐 1, 그 다음 5, 1을 넣었다 라고 하면은 1부터 4까지만 증가하면서 값이 선택이 되는 거죠. 그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슬라이싱은 프린트 하고 여기서 ARR 1에 뭐 1부터 2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자, 슬라이싱 보이시나요? 1부터 2. 만약에 이게 3이라고 하면은 2, 3 이렇게 나오겠죠. 이렇게. 근데 보폭은 딱히 안 쓰면 1씩 증가를 합니다. 자, 그러면 2차원 배열은요? 2차원 배열은 살짝 다릅니다. 2차원 배열은 지금 형태가 이거를 그럼 여기다 써야겠네요. 슬라이싱. 그 다음 기본 형태가 ARR2에 이제 행 범위, 그 다음 열 범위입니다. 자, 요게 조금 어려워요. 어렵다기보다는 좀 헷갈립니다. 자, 여기서 ARR2에 이제 행 범위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할 거냐. 저는 이제 1부터 2라고 하면은 얘가 이제 행은 첫 번째 만이라고 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첫 번째 만. 그리고 콤마 찍고 1부터 3이라고 했을 때는 열은 1번째부터 2번째까지 선택을 하는 거죠. 자, 보이시죠? 6, 7만 나온 거. 이렇게. 이게 왜 그러냐면 자, 요렇게 한번 볼게요. 지금 제가 요렇게 썼죠? 1, 2, 3, 4, 5, 6, 7, 8 요런 식으로 배열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지금. 그 다음 0, 1, 그리고 0, 1, 2, 3 이렇게 돼 있죠. 자, 이 상태에서 지금 이 6, 7을 가져왔는데 행을 보면은 1부터 2까지로 돼 있지만 2-1이니까 1행만 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제 범위는 이 정도만 됩니다. 행의 범위는. 그럼 이 안에서 찾아오는 건데 이제 열을 또 한번 보면은 열이 1부터 3까지 이렇게 되죠. 그쵸? 근데 얘도 3-1이니까 1부터 몇 가지? 2까지만 되기 때문에 행은 여기만 가져온다 했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6, 7만 나오게 되는 겁니다. 요게 이제 2차 배열의 슬라이싱입니다. 조금 헷갈리죠? 몇 번 하다 보면은 이것도 금방 익숙해집니다. 자,
그 다음 또 하나. 네. 펜시 인덱싱이 있습니다. 펜시 인덱싱. 자, 얘는 뭐냐면 인덱스 번호를 여러 개 한꺼번에 리스트나 배열로 전달해서 여러 위치의 값을 한 번에 꺼내는 거. 자, 얘는 어떻게 쓰냐면요. 프린트 했을 때 이제 ARR 네, 이것도 프린트 펜시 1차원 배열 펜시 인덱싱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두 개 껴 넣으시면 되고 0, 1, 3 이라고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1, 2, 4가 나오죠. 대충 눈치채셨나요? 0번째, 1번째, 3번째 위치값들만 꺼내겠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2차원 배열 인덱싱은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2. 자, 2차원 배열 인덱싱은 이제 각 위치에 어떤 쌍 있죠. 행이랑 열에 해당하는 요소를 한 번에 가져올 수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 여기에다가 0하고 1을 쓰고 그 다음 여기다가 1하고 3 이렇게 하면은 0이랑 1, 그 다음 1이랑 3 위치에 있는 값을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자, 보시면 2하고 8 이렇게 가져와져 있죠. 자, 근데 여기서 이게 많이 헷갈리는 게 뭐냐면 이제 행렬이거든요. 두 가지를 지금 가져오고 있잖아요. 2하고 8 가져왔는데 보이시죠?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1, 2, 3, 4, 5, 6, 7, 8이 있을 때 이제 얘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0, 1, 0, 1, 2, 3 이렇게 되는데요. 이제 0행의 1번째는 누구죠? 0행의 1번째는 2고요. 그 다음 1행의 3번째. 자, 1행의 3번째. 이렇게 가져오는 겁니다. 조금 헷갈릴 수 있는데 오히려 뭔가 이제 조금 익숙해지면 이게 더 편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펜시도 있다. 그 다음 이제 펜시 인덱싱 플러스 슬라이싱도 있습니다. 자, 프린트 ARR2에 이렇게 하고 제가 0, 3 한번 해볼게요. 그럼 1, 4, 5, 8 이렇게 나오죠. 자, 그러면 전체 행 중에서 지금 이 펜시가 가져오는 값이 0번, 이제 열 중 0번째랑 3번째만 선택해서 가져오겠다 라고 하는 겁니다. 전체 행 중에서.
다시 한번 볼까요? 제가 행 부분에 아무것도 안 넣고 그냥 콜론만 이렇게 넣어놨죠. 그럼 얘가 어떤 식으로 계산하냐면 행은 전체 다 가져오겠다 라고 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지금 결과값이 1, 4, 그 다음 5, 8 이렇게 가져와졌습니다. 그 다음 1, 2, 3, 4, 5, 6, 7, 8 근데 그 중에서 누구누구? 1, 4, 5, 8만 가져와졌는데 다시 한번 표를 그려보면요. 0, 1, 2, 3, 0, 1 했을 때 얘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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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 근데 행은 누구누구? 0번이랑 1번 둘 다 쓰겠다 라고 한 거고 열은 누구만? 0번이랑 3번만 쓰겠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1번, 2번은 제외니까 0번이랑 3번만 봤을 때 1, 4, 5, 8 이런 식으로 가져올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인덱싱과 슬라이싱도 같이 쓸 수가 있다. 그래서 이게 펜시입니다. 그 다음 또 논리값 인덱싱도 있습니다. 자, 얘는 뭐냐면 논리값은 뭐죠, 여러분? true나 false 이 값을 논리값이라고 하죠. 자, 이 값으로 조건을 걸어서 원하는 원소만 추출할 수가 있습니다. 원하는 것들만. 그래서 추출까지만 쓸까요? 자, 이건 바로 한번 볼게요. 프린트 논리값 인덱싱 이라고만 하고 프린트 해서 ARR 1에 이제 4개가 들어있습니다. 1, 2, 3, 4 이렇게 4개 들어있는데 위에 제가 이렇게 써놨죠. 1, 2, 3, 4 센스 인덱싱 논리값 인덱싱 네. 자 보면은 여러분들이 저 중에서 이제 true 그리고 false true true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어요. 그럼 보이시나요? 논리값 인덱싱 중에서 1, 2, 3, 4가 있는데 제가 두 번째 것만 false 값을 줬습니다. 그랬더니 뭐만 나온다? true 값이 1, 3, 4만 나온다. 이런 것도 가능하고요. 아니면은 print 해서 뭐 ARR에 ARR 1, 1, 2 이런 것도 가능합니다. 자 그럼 보세요. 3, 4 나왔죠. 1은 제외가 된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이렇게만 봤을 땐 ARR 1보다 뭐 2보다 뭐 ARR 1이 더 크면 2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게 사실 어떤 거냐면요. 이 ARR 1 안에 있는 1, 2, 3, 4 요소들 있죠. 근데 그 중에서 2보다 큰지만 비교해서 이 true false 배열을 생성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true인 것들만 선택이 돼서 배열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ARR 자체를 보는 게 아니라 이 안에 있는 요소를 비교를 하는 거예요. 이게 2보다 큰지 작은지. 그래서 큰 것들만 뽑아서 배열을 만든 거죠. 그래서 여기까지 인덱싱하는 방법이었습니다. 여기까지가. 자, 이쯤에서 한번 끊을게요. 제가 코드 남겨드릴 테니까 혹시 아직 못 썼다 하시는 분들은
남겨드린 코드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